네, 코로나 상황이 좀채로 진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유지하는 조치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붙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확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연결해서 궁금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일단 좀 청해부대원들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감염 경로가 궁금한데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은 되게 우리 청해부대에는 전 국민이 참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예. 이 감염 경로 확인 같은 건 저희가 역학조사라고 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음, 현재까지 아직은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이제 음, 국방부의 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질병관리청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예. 역학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감염이 됐는지 이런 음. 것들 조사를 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에 보면은 식자재를 어떤 그 공급받는 과정에서 묻어온 거 아니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냥 추정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추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사실 호흡기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식품에 묻어서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 어쨌든 역학조사를 한번 해야 예.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전체 부대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그 지금 장병들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이런 그 감염률은 거의 전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301명 부대원 중에 지금 271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예. 아마 이게 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배 음, 안에는 사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배라는 좁은 공간 안에 같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그 공기도 그 안에서 이렇게 외부하고 흐르지 음, 않고 음.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게 특히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베이 특성 말씀하시니까 이제 코로나 초기 작년 때 그 크루즈에서 이제 그 집단 감염 발생했던 거 그런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음.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예, 맞아요. 프린세스라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국방부하고 소통은 좀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부 의무사령부하고 음. 질병관리청의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합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예. 원활하게 지금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좀 그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4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네.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가느냐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최고 단계 하고 있고 이게 예.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좀 통제가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이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7월 예. 18일 그러니까 18일 주에 보면 이제 하루 평균이 한 900명대 중반이고요. 음흠. 그다음 그 전주인 7월 11일 주에도 보면 한 900명대 후반 정도 돼서 예. 아직은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직은 이게 정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음. 모임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들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단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4단계 조치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어떤 분들은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음흠. 분들은 이게 보통 어떤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한 2주일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저희가 아직은 지금 열흘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나누셔서 그런 음.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좀 더해서 오늘 중으로 아마 저 발표할 수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나머지 거든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자체는 일괄 3단계 적용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뭐 지금 단계에서 확인은 못 해주시는 거죠? 네, 제가 그걸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 확진자들 중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변이로 나타나는 분들이 반 넘고요. 그 다음에 그 델타 변이로 나타나는 분들이 한 33.9%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가장 과반수는 안 되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비율을 이제 델타 변이가 차지하고 있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사실 델타 변이가 외국에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현재로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깝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델타 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백신이 가지고 보여줬던 효과라고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던 것보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효과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제 다 방역 당국에서도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예방 접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마 이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스터샷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부스터샷도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부스터샷도 외국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더 그 자료를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 주목하고 다만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주기로 어떤 대상들부터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전문가들하고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얀센 백신이 좀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그 말도 맞나요? 사실은 이제 특정한 어떤 백신에 대해서 이게 뭐 그 효과가 어떤 변이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렇게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들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이라 그거를 어떻게 뭐 일반화해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얀센 맞은 예비군들 어쩌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호들갑인 측면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백신들마다요. 사실은 개발됐던 시기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임상 실험할 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조금씩 변화됐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효과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간의 연구를 가지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과들을 보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예약 사이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때요? 네,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는 이제 예약 접속하시면 이제 대기하지 않고 바로 그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예약 관련돼서 예약 사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들도 조금 확충하고 메모리도 확충을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백신에 대한 선호도나 이게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전에 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것도 보면 한 70%대 정도 접종을 하시면 사실은 정부에서는 목표 달성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세 이상 분들은 83%를 예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50대 초반 분들은 지금 한 73% 정도 예약을 하셔서 아직도 예약을 받고 있는데도 벌써 지금 중간이 그 정도 되셔서 굉장히 참여도가 높으셨다라는 부분들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청드리는 건 조금 너무 그 예약 사이트가 열리는
특정 시점에만 예약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예약하셔도 음. 정부에서 물량들을 충분히 백신 도입을 해서 알겠습니다.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40대 이하 이제 또 예약을 받을 텐데 이때 또 몰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임신부들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요.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군이 임신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예. 예,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그 제약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할 때 임신부나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는 그 임상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에 대해서 이게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해서 미국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접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임신부에 대해서도 사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접종한 데이터라든가 이 외국의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이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이었습니다.